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젤란스키가 슬그머니 항복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젤란스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미국과 서방이 보내준 무기 지원금에 대해서는 감사한다. 그렇지만 이미 상황이 늦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을 중단시켜야 한다. 우크라이나 상국을 비행금지로 요청을 했지만 아직도 비행금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러시아 공군은 계속적인 공습을 퍼붓고 있다.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타임라인을 달라.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야 설정해 줄 것인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팔다리가 잘려 나가야 하는 것이냐, 이 말은 죽음에 대한 쿼터가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사상자가 얼마냐 라는 좀 비아냥 섞인 그런 항의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서방의 도움은 실제로 무기 지원 정도, 그것도 방어만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만 지원이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실제로 참전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더 버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시간을 끌면서 저항을 한다는 의미는 곧 여론 형성을 해서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여기자가 존슨 영국 총리 연설하는 곳에 가서 바로 앞에서 울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언제 도와줄 수가 있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존슨 총리에게 들었던 답변은 기자님이 여기 와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몇 마디 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Britain guaranteed our security under Budapest Memorandum because you are afraid, because NATO is not willing to defend, because NATO is afraid of a World War III, but it is already started, and these are Ukrainian children who are there taking the hit. This is what is happening, Prime Minister.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questions, and thank you for getting here today. And I'm glad that you have been able to get here. And look, I just want to say that I'm acutely conscious that there is not enough that we can do as the UK government to help in the way that you want. And I've got to be honest about that. And when you talk about the no-fly zone, as I said to Volodymyr Zelensky, I think a couple of times, unfortunately, the implication of that is that the UK and will be engaged in shooting down Russian planes, will be engaged in direct combat with Russia. That's not something that we can do or that we've envisaged. And I think the consequences of that would be truly very, very difficult to control. What we can do is all the things that we are doing already, and providing as much help and support to the Ukrainians as we can. And as I said to you earlier on, the UK was the first European country to offer military assistance. Also. 러시아 측에서는 젤렌스키가 미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있다, 즉 코치를 받고 있었다라고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이런 코치가 중단이 됐다고 하네요. 자,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푸틴을 권력에서 내쫓아 보려고 이용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젤렌스키의 인터뷰와 현재 사태가 진행되는, 즉 전쟁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참전을 한다면 핵을 쓰겠다라고 진작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유럽, 미국이 참전을 해서 정말로 러시아가 핵을 한 발이라도 쏜다면, 베를린이나 런던 같은 곳에 한 방이라도 쏜다면 과연 나머지 국가가 러시아에 핵보복을 해줄 수 있는가? 우리가 런던, 베를린 입장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더니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같은 극동에서 딱 한국 전체 사이즈에 걸맞는 다탄도 핵미사일 한 방 쏴주겠다. 저 서울, 부산, 대도시 사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생업을 내던지고 곡괭이 들고 청와대에 쫓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요, 러시아에게 핵보복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물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주면 전쟁이 끝나겠죠. 러시아는 현재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내부의 나치를 척결하겠다, 그리고 나토의 동진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가 러시아 안보에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피셜이죠, 이거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요구사항 중에서
나치 척결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나치주의는 왜 러시아한테 위험한가? 동유럽의 나치즘이 러시아 내 소수민족 분열의 스파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22개의 공화국으로 되어 있는 연방국가고요. 180여 개의 그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치가 기승을 부려서 러시아 내부에 영향을 준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중공의 사례를 보면 소수민족 문제가 어느 정도로 민감해질 수 있는지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러시아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연방국의 국가 존립 자체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나토의 동진 문제인데 미국의 미사일이 러시아 국경까지 오는 것을 막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것은 차후에 우리나라에게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 러시아 국경까지 미국의 군사력이 미치는 것을 경계를 하겠죠.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미군이 철수하면 통일도 되고 평화로워질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한 그대로 우리도 중공이나 러시아한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중공이나 러시아를 방어해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한미동맹이 있고 또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가진 에너지라든가 자원,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 가지고 북중러 트리오를 감당할 수는 없죠. 이것은 현실입니다. 자, 다시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돌아가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2차 회담 직전에, 그러니까 3월 3일에 있었던 회담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토나 유로 가입이 이번 협상에서 우선이 아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자기네 영토로 인식되는 것은 합의할 수 없다. 이것이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회담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주로 우크라이나 주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내 나치 세력 제거해라, 추후에도 유로 가입하지 말아라, 나토는 더 안된다, 우크라이나의 치안, 안보, 그리고 우크라이나 유로 가입 문제라면 또 국가 경제 개발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안된다.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젤렌스키가 도저히 합의를 해줄 수 없겠죠. 이렇게 되면 싸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아마도 러시아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이 와중에 3월 5일자 지금 폭스뉴스에 미 국무장관의 그 러시아에 대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미국은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활용해서 푸틴을 권력에서 내쫓으려고 하다가 결국 미국이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배경으로 봤을 때 젤렌스키의 항복은 사실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강력한 한미동맹, 미국 중심으로 한 동맹국 모임에 철저히 가담을 해야 하고요. 가급적 핵을 보유하거나 핵 우산을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국방력 약화시키는 페미 정책들, 그리고 한미동맹 집어치우자는 일부 좌파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이 약해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페미니스트 문제가 있었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진보라는 것이 성립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